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오늘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상주행에서 탔을 때 좀 어떤 점들이 확인되는지 좀 보겠습니다. 제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차와 좀 동력 전달 계통은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SUV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요 계기판에 보면은 연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. 네, 그런데 여기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숫자는 그 세 가지의 연비 숫자 중에 연비 정보라고 되어 있는 그거와 지금 연동이 되는 것으로 그게 확인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연비를 한번 리셋을 해 보겠습니다. 이 누적 정보도 같이 리셋을 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실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한 차의 속도는 60km 정도 되고 있는데요. 이 계기판에 EV라는 표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 모터로만 갈 때는 타이어의 구르는 소리가 굉장히 좀 리얼하게 그렇게 차 안에 들려오네요. 제 아이오닉은 둘드로 45, 17 사이즈의 미쉐린 MXM4 타이어를 갖고 있는데 요 코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인치수만 18인치로 높아진 똑같은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바퀴가 많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퀴에 지름이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게 좀 차의 주행상에 어떤 좀 차이점을 가져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일단 확실한 것은 제 아이오닉에서도 그 타이어가 좀 타이어 소음이 많은 편이었는데 구르는 소리가 이 차 또한 좀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타봤을 때 이 차의 그 MDPS가 조금 그 아이오닉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돌릴 때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. 타이어 폭이 둘드로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돌릴 때 좀 무겁게 느껴지고, 또 돌렸다가 이렇게 그 두 손을 핸들에서 놨을 때 가운데로 이 복귀하는 그 빠르기가 아이오닉보다는 좀 더 이렇게 팽그르르 그렇게 복귀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주행을 할 때 이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비교적 좀 편안한 편입니다. 이 요철을 타고 넘을 때 반응에서는 좀 이 바퀴의 무거움과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세팅에 좀 어떤 색깔이 좀 눈에 띄는데요. 일단은 그 충격하고 나서 다시 서스펜션이 복귀할 때 그때 좀 빠르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요철 타고 넘어갈 때 탈 때는 완충을 잘하지만 그게 끝나고 이제 다시 착지할 때 그때는 조금 이렇게 쾅 하는 그런 소리들을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냅니다. 마냥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점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재원을 보면은 엔진 출력 따로, 모터 출력이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둘을 합산한 시스템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은 105마력으로 보여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모터의 출력은 32kW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마력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43.5마력에 해당되는데, 시스템 출력은 그 105 더하기 43.5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그 합계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. 요거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마찬가지인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시스템 출력이라는 거는 엔진의 출력과 그 다음에 모터의 출력의 합계가 가장 높은 구간에서 그게 합산의 총합이 제일 큰 그 구간을 이제 시스템 출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엔진의 출력이 더 높고 비중이, 그 다음에 모터의 출력은 비중이 낮다 보니까 엔진의 출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모터의 출력을 합산한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시스템 출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항상 단순 합계보다는 모터의 출력에서 몇 마력이 떨어진 그런 합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스템 출력은 항상 단순 합계보다는 조금씩 떨어진다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계속 좀 들려오는 것은 뒷좌석의 이후의 구간, 그러니까는 이후의 공간, 거기에서 좀 이렇게 그 노면이 안 좋은 데를 조금이라도 지날 때마다 항상 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. 그쪽에 뭔가 좀 물건을 놔두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
좀 안에 아무래도 이 실내 내장재 어딘가에서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네,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이 차의 실내를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 가운데 모니터는 이제 최신 현대에 출시된 모델들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, 나머지 계기판부터 해가지고 여기 버튼류,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 4, 5년 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구가 좀 그 옛날과 그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콕핏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차는 이 계기판에 엔진의 RPM을 볼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.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이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속도계 부분이 이제 그 타코미터로 바뀌는데, 이 차는 좀 아쉽게도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.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엔진 회전계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. 자, 이번에는 피턴으로 돌아나가는 그 램프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. 차의 거동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이게 차의 높이가 좀 높은, 그래도 명색이 SUV인데 그 껑충한 것이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어떤 뒤뚱거림으로 나오지가 않네요. 네, 그래서 비교적 땅에 깔린 채로 코너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코너에도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차로 보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요 계기판에 여러 가지 좀 차로 안전을 보면 이 능동적인 차로 안전이나 차로 유지 보조가 없습니다. 이게 일시적으로 차선 이탈하면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한 번까지는 잡아주지만 지속적으로 차선의 가운데에 이렇게 이 차가 알아서 유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이 차를 운전할 때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 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이 차는 1.6 GDI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엔진 자체가 그렇게 썩 조용하거나 부드러운 엔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모터로만 가다가 그 엔진이 켜져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시작할 때, 또한 특히 이제 냉간시에 좀 많이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차도 이제 그런 특징은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 6단 DCT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DCT 변속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변속인데, 하이브리드,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의 6단 DCT는 좀 그거와는 거리가 멉니다. 그래서 좀 빠르기보다는 이제 변속기의 직결감과 그 다음에 단에서 단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변속 충격이 없는 거, 거기에만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팅이 되어져 있고, 요 코나 하이브리드 역시 그 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나 차량에는 그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하는 그렇게 스크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져 있는데, 저는 이렇게 높낮이의 조절의 폭이 굉장히 적어서 이 사람의 앉은 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조절할 수 있는 폭에 그거를 정확히 맞추는 게 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이 차도 그거는 마찬가지네요. 아까 이제 트릭 컴퓨터를 리셋하고서 한 이제 16km 정도 주행을 했는데, 지금까지의 이제 표시 연비는 21km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18인치 기준으로 이제 발표된 공인 연비보다는 좀 훨씬 높은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. 또 더 타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코나 모델들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, 이 하이브리드는 좀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요 가운데 기어 셀렉터 레버를 드라이브에 놓으면 에코 모드고요. 그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.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모드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의 재원표를 보고 좀 눈에 띈 점이 있는데요. 이 연료 탱크의 용량이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좀 작더라고요. 그래서 가솔린이나 디젤은 50L였는데 이 차는 38L예요. 네, 그러니까 그거는 연비가 좋아서인 탓도 있겠지만, 이 전기 구동을 위한 고전압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료 탱크의 크기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
속도가 몇 킬로까지라는 그 숫자는 명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. 뭐 이제 60에서 80km까지의 속도에서는 전기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손쉽게 그렇게 그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.